매일 아침 작은 창문으로 첫 햇살이 비칠 때면 이칠성 할아버지는 일찍 잠에서 깼다. 겨울 아침의 찬 공기가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은 소박한 희망으로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었다. 그곳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평범한 가치들이 숨쉬는 곳이었다. 그는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찬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았다. 값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작은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미소 한 번이든 진심 어린 안부 인사 한마디든 상관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직 살아 숨쉬고 일할 수 있으며 비록 작지만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낡은 자전거는 그의 오랜 동반자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충직하게 그를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으로 데려다 주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손은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온화하고 진심 어린 애정으로 가득했다. 길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인사 없이 지나쳐도 그는 늘 진심을 다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그는 그런 일에 결코 서운해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 그런 소박한 것들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층 건물을 지나갈 때 번쩍이는 고급 차들이 스쳐 지나가도 그는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다. 자신의 삶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칠성 할아버지는 결코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매일이 어제와 똑같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 뜻밖의 일이 일어나 상상도 못했던 작은 변화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리라는 희망. 어느 날 아침, 근무를 준비하던 이칠성 할아버지는 백발이 하얀 한 노인이 낡은 오토바이를 밀며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오토바이도 노인도 모두 몹시 낡았지만 노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록 삶이 그에게 혹독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삶과 소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아들 보러 왔네. 여기서 일하거든, 노인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애정 어린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미소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모습에 이칠성 할아버지는 고독하지만 삶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 어떤 깊은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칠성 할아버지가 노인을 편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삶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매우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까? 앞으로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이 닥칠까?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이다. 노인을 편들어준 후 이칠성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모든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비록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다음 날, 이칠성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화려한 옷차림의 한 남성이 경비실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깔끔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는 이칠성 할아버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진지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 아파트 단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편든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손에 들린 종이는 마치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것 같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단순히 한 노인을 도운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그는 속으로 물었다. 혐오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다른 경비원들과 주위 사람들의 눈에 그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가난하고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대접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차가운 대우가 그를 상처 입혔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실망에 부딪히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록 경멸받고 소외당하더라도 자신의 선한 행동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이칠성 할아버지는 공기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공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친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관심, 심지어 경멸의 눈으로 보았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홀로 걸었지만 한마디 원망도 없었다. 도시의 넓은 도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는 마치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를 떠도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족에 대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가난했던 시절, 정직한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항상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 덕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해야만 한다고. 그가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낡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아들을 만나러 도시로 올라오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왜 수년이 지난 지금 아들이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은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뜻밖의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할 필요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누군가 덕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비록 사회로부터 경멸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이 세상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가치는 아마 아무도 보지 못할지라도 나 자신이야말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카페 안에서 한 남성이 나와 이칠성 할아버지를 보고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이 우연이 자신을 뜻밖의 전환점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남성은 가까이 다가와 그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군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해고된 후, 이칠성 할아버지는 텅 빈 거리를 목적 없이 조용히 걸었다. 단지 마음속의 고통을 털어내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버림받고 무시당한 느낌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경비원의 말, 안내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마치 이방인처럼 문 밖에 서 있어야 했던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견뎌야 했던 경멸의 말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칠성 할아버지는 자신을 좌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분명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는 비록 작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비록 삶이 자신에게 불공평했지만 자신이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삶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계속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치도록 걷는 동안 그는 항상 어떤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뜻밖의 기회가 나타났다. 이칠성 할아버지가 텅 빈 거리 구석에 멈춰 서서 낡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을 때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그의 근처에 멈춰 섰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남성의 눈빛은 그가 이전에 마주쳤던 무심한 시선들과는 달리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리낌이나 경멸 없이 오직 진심 어린 공감만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이 이칠성 씨 맞으시죠?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듣기 좋았다. 저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저희와 함께 일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남성은 이칠성 할아버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공한 사업가 김준수였다. 하지만 준수가 자신이 개발 중인 회사와 이칠성 할아버지에게 참여를 제안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칠성 할아버지의 눈은 갑자기 빛났다. 이것은 그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준수는 여러 사람에게서 이칠성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낡은 오토바이를 탄 노인을 보호한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칠성 할아버지를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라 귀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았다. 어르신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조차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저희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설득력 있고 따뜻했다. 비록 놀라움이 여전히 이칠성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 순간 자신에게 다가온 김준수에게 운명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환점이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이 눈앞에 열렸다. 하지만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이칠성 할아버지가 준수의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경험이 경비 업무에만 국한된 자신이 준수의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이 도전에 맞설 능력이 충분한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칠성 할아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만약 도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영원히 고독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긴 날들의 연속이 될 것임을 알았다. 삶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그리 많이 주지 않는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칠성 할아버지는 작은 방에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들에 대한 기억, 지나간 세월에 대한 기억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삶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그리 많이 주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일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였다. 비록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비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는 있다. 그는 생각하고는 새로운 밤이 곧 시작될 침대로 향했다. 순박하고 소박한 이칠성 할아버지는 삶의 온갖 풍파를 겪은 후 준수의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와 주위 사람들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화려한 옷차림, 정중한 대화 방식,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업무 기준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낯설었다. 하지만 매일 일하면서 이칠성 할아버지는 점차 자신의 소박한 삶의 경험이야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장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부지런한 손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는 항상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냈고, 이로 인해 그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의 상사인 준수는 항상 그에게 존중과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매일 아침, 준수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로 이칠성 할아버지를 출근시켜 주었다. 이칠성 할아버지에게 그것은 단순히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단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칠성 할아버지는 종종 자신이 이 새로운 업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이 충분한지, 준수가 기대하는 바에 부응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어느 날, 준수와 함께 일하던 중, 이칠성 할아버지는 문득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였다. 그는 동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일을 더 단순하게 보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칠성 할아버지의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의 동료들은 점차 그를 알아보고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 일이 아무리 흥미롭고 새로운 좋은 관계가 생겨도 이칠성 할아버지는 가족, 특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낡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속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을 돌보던 아버지였던 시절, 비록 삶은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준수의 부유함과 가족 간의 애정 사이에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가 준수와 함께 일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칠성 씨, 제가 특별한 분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준수가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준수를 따라가기로 동의했다. 준수는 그를 외곽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에도 자신의 아들, 민준을 다시 만났다. 이 만남에 이칠성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민준은 성장하여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이칠성 할아버지는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아버지가 저를 보러 올라오실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말에서 이칠성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라 수년간의 이별 끝에 쌓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널 만나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었어. 이칠성 할아버지가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민준이 성장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이칠성 할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준의 부유함,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에서의 호화로운 삶, 모든 것이 그를 그 세상의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 비록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실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칠성 할아버지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너무나 낯설었고 그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다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칠성 할아버지는 비록 아들이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가족의 관심, 애정, 그리고 친밀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구나. 그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고민에 잠긴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칠성 할아버지의 삶은 준수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바뀌었다. 매일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세계와 주위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화려한 정장, 번쩍이는 자동차, 긴장감 넘치는 회의, 그리고 고급스러운 환경 속 바쁜 사람들의 존재는 그를 길 잃은 듯한 기분이 들게 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안겨주었다. 이칠성 할아버지에게 이것은 이전에 겪었던 가난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세계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때로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정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더 우세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날이 준수의 회사 일은 더욱 힘들어졌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시간 근무와 연이은 회의는 그를 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이는 듯했다. 매 순간이 짐처럼 느껴졌다. 비록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 특히 아들 민준에 대한 걱정이 항상 마음속에 맴도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가족과 자신의 일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이제 성장하여 일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때로는 다른 가족들의 따뜻한 광경을 보면 왜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없는지 자문하며 마음이 아팠다. 일과 가족 사이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는 일과 도전, 회의, 그리고 완성해야 할 보고서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텅 빈 마음을 느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는 비록 일이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족의 부재감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느 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준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이칠성 할아버지는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대신
걱정과 긴장감이 가득한 음색이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돌아오셔야 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감정이 즉시 그를 덮쳤다. 매 순간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서둘러 점심을 마치고 준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돌아갔다. 이칠성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어 있었다. 끊임없는 통증과 움직이기 힘든 몸 때문에 그녀는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민준의 부재였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일에 몰두해 있었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왜 민준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가족 곁에 있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은 성공했지만 왜 가족은 그가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일과 가족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졌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비록 일이 돈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정말 가족보다 더 중요할까?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비록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아내와 아들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정신적인 가치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면 업무 전화와 회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시간은 이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준수는 이칠성 할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비록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칠성 할아버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준수는 묻지 않았지만 이칠성 할아버지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가족은 단 한 번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준수의 말은 이칠성 할아버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소박한 것들,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삶은 점차 이칠성 할아버지의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힘들고 고된 노동의 나날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해낸 일들을 생각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공의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수의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비록 힘들고 압박이 심했지만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다. 어느 날 아침, 이칠성 할아버지가 회사로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마치 정면으로 날아온 충격처럼 그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렸다. 머릿속이 핑 돌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는 이를 내팽개치고 급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내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민준과 가족 모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 비록 의사가 제때 도착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절망감이 공기를 뒤덮었고 마치 그의 온 세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직장에서의 모든 노력, 가족을 위한 미래를 건설하려던 모든 희망이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그가 손에 쥔 모든 것이 이제 아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순간 민주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가 이제 가슴 아픈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을 소홀히 했다. 죄책감과 후회감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온 가족이 그녀의 병상에 모여 있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만 흘렀다. 그것은 이칠성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느꼈던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다. 아내를 보며 그는 아무리 성공하고 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쥐고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함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였다. 민주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 서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경력을 쫓느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잊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오직 가족의 정만이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큰 재앙이 닥쳤지만 그것은 민준의 마음 속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일의 그늘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변해야 했고 삶의 모든 가치를 다시 바라봐야 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기다려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더 이상 헛된 목표 때문에 그들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삶은 때로 쉽지 않고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 예상치 못한 재앙에 직면해야만 한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비록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이 순간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며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비록 수많은 변화에 직면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가족의 정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이었다. 가족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슬픈 재앙 이후 이칠성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몇 달 동안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비록 민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고통은 모든 사람, 특히 이칠성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그 상처를 결코 메울 수는 없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다. 수년간 명성과 일을 쫓아다녔던 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큰 가치, 즉 가족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날이 슬프고 지쳤지만 이칠성 할아버지는 비극이 자신의 삶을 계속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이 가져다주는 상처와 고통을 계속해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았다. 그는 단순히 생존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시련을 극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민준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비록 민준이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매우 중요한 것, 즉 가족과의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를 쫓아다닌 후 그는 가족의 사랑과 존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변하기로 결심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잊었던 가치에 따라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온 가족이 작은 집에 모여 있을 때 민주는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속 생각,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걸 더 일찍 깨닫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의 슬픔과 후회가 섞여 목이 메었다. 이칠성 할아버지는 아들을 공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지.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가족은 항상 가장 중요하단다. 일이 내 삶을 모두 차지하게 두지 마라. 민준아, 이칠성 할아버지의 말은 다정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그것은 민준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잊고 물질적인 가치를 쫓는 모든 이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 순간 민준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느꼈다. 그는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일이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한편, 이칠성 할아버지는 비록 큰 상실을 겪었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그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연결되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비록 삶이 수많은 시련을 겪고 상실을 견뎌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관계, 사회적인 진심 어린 감정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온 가족은 비록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화합을 되찾기 시작했다. 민준과 이칠성 할아버지는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이 삶이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관계를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고통은 잊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가족의 정이야말로 삶의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관계, 어렵지만 의미 있는 결정들로 그들의 가족은 점차 서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민준과 이칠성 할아버지 모두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족의 사랑이 그들을 인도할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랑과 나눔이 항상 굳건한 기반이 되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의 가족이 화목을 되찾은 후, 그들의 삶은 점차 평온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어려움은 지나간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다시 닥쳐왔다. 그것은 민준의 성장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시련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준의 절친한 친구인 성진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성진은 온화하고 정직하며 항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 올바르게 살았으며 결코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두운 음모가 꾸며져 민준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진은 회사에서 큰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썼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가진 회사 내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거짓 고발을 퍼뜨렸다.
혼란 속에서 성진은 합리적인 해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저항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성진에게 깊은 형제애를 느끼던 민주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친구가 억울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성진의 집을 찾아갔다. 성진의 작은 집에서 민주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성진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주는 친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성진의 침묵이야말로 그의 강점이었다. 성진은 당황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도망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고 모든 것에 꿋꿋하게 맞섰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단지 행동과 인내로 증명하고 싶을 뿐이야. 오직 시간만이 내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어. 성진의 목소리는 결단력과 힘이 가득했다. 그 말은 민준의 마음속의 꿋꿋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의 힘을 일깨워주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민주는 이제 자신이 성장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기꺼이 보호할 준비가 된 친구였다. 민주는 성진을 이 싸움에서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었다. 그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을 찾아가 성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조용히 찾았다. 그는 이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절친한 친구가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는 성장과 진실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는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항상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시련도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은 힘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직과 인내야말로 역경을 극복하는 열쇠였다. 오랜 시간 끝에 민준의 인내와 성진의 정직함 덕분에 그의 무죄가 증명되었다. 그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은 마침내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진이 인내하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위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더라도 인내, 정직, 그리고 용기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련에서 얻은 교훈은 성진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준에게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했다. 모든 관계에서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정직과 꿋꿋함이 굳건한 신뢰를 쌓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민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삶의 풍파에 맞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다. 성진의 무죄가 밝혀진 후 모든 것이 점차 잠잠해졌다. 하지만 마치 기묘한 우연처럼 민준과 그의 가족의 삶은 다시 한번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밝은 기회도 가득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명예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때 누명을 썼던 친구, 성진은 이제 이전에 꿈만 꾸던 기회 앞에 서 있었다. 한 대형 투자자가 수년 동안 그의 노력과 인내에 주목했고 유망한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성진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전환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
성진은 자신이 그런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고, 그를 의심했던 모든 이에게 증거였다. 힘들었던 나날, 어려움과 불안정함은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바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가장 특별했던 것은 바로 민준의 도움이었다. 성진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련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친구, 민준. 민준은 항상 그를 믿고 곁에 있었으며 격려의 원천이었고 성진의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민준은 항상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형제였고 성진이 일어서는 데 동력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앉아 그들이 겪었던 힘든 여정을 돌아볼 때 성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민준아,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너 덕분에 나는 항상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을 거야.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친구, 민준도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미리 알 수 없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과 진실함을 지키는 거야. 너는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성진아.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단순히 격려의 말이 아니라 우정과 선함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결코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민준이야말로 성진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들은 함께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과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이 새로운 기회는 성진의 물질적인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대형 투자자와 함께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고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가 참여하는 업계 전체를 바꿀 것을 약속했다. 성진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준 사람들, 특히 민준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여정 내내 성진은 또한 성공이 단순히 일이나 기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시련을 함께 극복해준 민준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원동력이었다. 선행과 보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준과 성진은 계속해서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고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다. 그들은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과 성진 모두 인내, 선함, 그리고 단결 정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민준과 성진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과 성진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성한 모든 이정표마다 새로운 도전이 뒤따랐다. 힘든 시절을 통해 그들은 사랑, 인내, 그리고 희생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민준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그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추었다. 비록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오래전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였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롤모델로 여겨졌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가난한 아들이었던 시절의 힘든 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비록 모든 것이 변했지만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내가 과연 가족에게서, 친한 친구들에게서 배웠던 가치들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민주는 답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하지만 그는 인생이 항상 성공과 행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시련들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 맞은편에 앉은 성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꿋꿋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와 민준이 세운 회사는 날마다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진은 앞으로의 나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는 앞길에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가족과 친구들, 항상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야말로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다. 민주는 성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친구에게서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꿋꿋한 정신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다. 민주는 책임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걱정이 자신을 사로잡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성진아. 이 삶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이겨냈잖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결단력이 가득했다. 성진은 미소 지었다. 부드럽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민준아, 이해해.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새로운 목표를 넘어서야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를 계속 지키는 거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동력이야. 밤이 서서히 내리고 하루의 마지막 빛이 창밖 하늘에서 사라져갔다. 민준과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섰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이야말로 그들이 항상 지켜온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들은 인생이 단순히 숫자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랑, 인내, 그리고 희생의 긴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걸음에는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꿋꿋한 결심과 진심 어린 감정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것, 즉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민준과 성진의 감동적인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는 인내, 사랑, 그리고 희생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작더라도 친절한 행동은 항상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우정, 그리고 진심과 같은 가치들은 값을 매길 수 없으며 삶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마 우리 모두는 가족의 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일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과 가족, 경력과 우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비디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감과 가치가 가득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동행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